자, 수요 공급의 원칙. 이거는 이제 뭐 경제학에서 온 부분이죠. 경제학에서 온 부분인데, 자, 결국은 경제학에서 그대로 온 내용들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 균형 가격이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부분이죠. 왜? 자, 자연적 특성 때문에 공급은 국지적이고 비탄력적. 자, 증가 안 되고 이동 안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급은 제한적이고, 자, 수요자 경쟁이 많이 있는 그런 쪽에서의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거래라고 하는 부분이 당사자가 모든 내용을 충분히, 자, 이제 매수자 또는 매도자 입장에서 충분히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경우에 매매를 한다고 하면, 거래를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 토지나 건물 또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내용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전부 다 알면서 거래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동기들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이 거래 사례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면 거기에서 정상적이지 않는 부분을 빼내야 되겠죠. 거래 가격에서 이게 정상이 아니다 하면 비정상적인 부분을 빼내서 정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대상하고 비교를 통해서 가치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절차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의 원칙은 우리가 사정 보정이 필요한 어떤 그런 측면의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일반 재화의 수요 공급과의 원칙과의 차이점. 이건 뭐냐면 경제학에서는 왔지만 우리가 부동산 학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토지의 공급은 곡선 자체는 수직적이다 이런 부분이죠. 물리적으로는 수직적이죠. 자, 근데 우리가 토지 이용의 전환, 그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 우리가 그 부증성을 설명을 하면서 토지 이용의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일반 재화와는 달리 수직에 가까운 비탄력적 곡선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자, 완전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균형 가격이 자동적으로 성립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공급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지역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거의 렌트, 즉 우리가 얘기하는 불로소득, 소위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부분이 거의 렌트로 형성이 되어 있다, 불로소득이다 하는 부분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원칙 보시겠습니다. 자, 경쟁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 초과 이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과 이윤은 경쟁을 낳고, 자, 경쟁은 결국 초과 이윤을 소멸시키는 원칙이 경쟁의 원칙인데, 자,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관련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초과 이윤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경쟁이 나타나서 수요가 증가가 되고, 그러면 그 초과 이윤을 서로 얻기 위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 그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 가격이라고 했지만 비용이 높아져서 이제 초과 이윤은 감소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나타내죠. 자, 수요 공급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관련성. 자, 대체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우리가 대체성이 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경쟁, 대체의 원칙, 그 다음에 또 수요와 공급은 과거의 변동 또 미래의 어떤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변동 원칙, 미래의 예측 원칙과 관련성이